자, 오늘자 5월 3일에 방금 스콜피언 캐피털이라는 회사에서 아이온큐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는 니콜라 스타일의 사진들로 속임수였고, 이 이상한 벤처 캐피탈의 펌프,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락업 해제가 되면서 이 스펙 상장주는 새로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자, 그래서 요약본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명의 학자가 거의 회사에 나타나지도 않으면서도 기업이라는 것을 차렸다. 그리고 이 수준은 뭐 아르바이트 수준밖에 안 된다. 그리고 1 플러스 1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장난감이다. 이건 이제 양자 컴퓨터를 비하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콜피언 캐피털에서 채용한 전문가들이 이제 시험을 했는데 뭐 이랬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쭉 한번 보죠. 그리고 이 허위적인 매출은 이런 자기들끼리의 관계자들끼리의 우애를 해서 발생된 허위 매출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술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기를 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자극적인데, CEO 이제 피터 제프맨 사장님의 MIT 학력이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죠. 여기 보면 좀 중요한 게 disclosures, 이건 이제 뭐라고 하죠? 미리 들어가기 전에 밝히는 내용들인데, 이 스콜피언 캐피털은 공매도 리포트를 내고 여기서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낸 공매도 리포트임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낸 리포트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 나왔고요. 이거는 뒤에서 볼 거니까 스킵을 하고, 네, 이게 또 시각 자료를 좀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0월 2021년 작년에 상장을 했을 때 스펙 우회 상장을 했는데, 세계 최초로 순수 양자 컴퓨팅 컴퓨터로 상장을 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퓨어 플레이, 순수 회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36불까지도 주가가 치솟아 올랐다. 그리고 8불까지 주가가 80% 빠졌고, 지금의 시가총액은 1.6 빌리언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는 자료는 단지 3개의 양자 컴퓨터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즉 하나당 5억 달러의 시총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총에 비해서 너무 양자 컴퓨터가 적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앞으로 개발이 될 부분이라서 저는 뭐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양자 컴퓨터 3개밖에 없는데 마켓캡 시총이 1.6 빌리언 달러면 엄청난 거죠, 사실. 근데 기대감으로 오르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참고로 저는 지금 15,000주를 모았고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확증 편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고려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아이온큐의 불이죠, 불. 그래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들은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양극단에 있는 거라서, 네, 그걸 참고하고 네, 중립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위에 보면은 처음으로 순수 양자 컴퓨팅 컴퓨터로 상장을 했다. 뭐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닐 것 같나 봐요. 그게 있고, 지금 2021년 실행되는 인서비스인 양자 컴퓨터는 3개밖에 되지 않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을 잘 적어놨고요. 그래서 2021년에 세계의 첫 양자 컴퓨팅 상장을 했는데, 그때 스콜피언 캐피털이 놀랐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온큐의 설립자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계속 제출을 해왔는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빅풋, 그리고 그 호수 속에 사는 네스호 괴물 아시죠? 그리고 서린 예티와 본거와 같이 근거가 없는 그러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30년 전에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했던 그 말에 집중을 하고 있다. 옛날부터 양자 컴퓨터 얘기는 나왔는데 실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94년에 사이언스지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아티클을 냈었고,
2011년에도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현실에 다가왔다. 그러니까 즉 하고 싶은 말이 이런 양자 컴퓨터가 된다라는 얘기는 30년 전부터 나왔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잡지에서 양자 컴퓨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뭐 2021년 IEEE에서도 양자 컴퓨터,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으니 지금 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가장 큰 주주들은 스펙주 중에 쓰레기들을 모으는 purveyors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purveyor 납품업자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스펙 쓰레기주들을 납품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대주주들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1대 대주주가 NEA죠. 여기가 한 2,4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펌인 NEA는 아이온큐의 1대 대주주인데 이 회사는 이전에 알로쿠스 ALLK라는 티커를 가진 회사의 1대 대주주였는데 좀 읽어볼까요? 97%나 주가가 떨어졌고 7빌리언, 70억 달러의 마켓캡이 없어졌다. 그래서 가장 큰 바이오 기술의 이런 시총이 무너진 사례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NEA가 뭐 이 기술에 이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큰 폭락, 97% 폭락을 맞았던 히스토리가 있는 뭐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아이온큐의 대주주 중에 하나로 나타난 건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좀 터무니가 없어 보입니다. 네, 소프트뱅크가 물론 투자를 잘못할 때도 있지만 소프트뱅크를 깔 정도의 기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설립이 됐고 뭐 설립자도 그렇게 경력이 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실버레이크, 구글, 마이클 델의 그 사적인 펀드 모두 다 아이온큐의 지금 주주로 있죠. 근데 이들 역시 속았다. 그리고 퀀텀스케이프의 CEO가 이제 있죠.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퀀텀스케이프의 CEO가 아이온큐의 이사진에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뭐죠? 보니까 퀀텀스케이프 쪽도 공매도를 쳤나 봐요. 그래서 퀀텀스케이프 쪽도 공매도 리포트를 내서 시총을 61%나 떨어졌다. 뭐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탑 홀더스 이제 대주주에는 뭐 NEA도 있고 해리 유, 김정상 교수님, 크리스 먼로 교수님, 소프트뱅크, 알파벳, 실버레이크 등등 있고 퀀텀스케이프의 CEO도 이사진으로 있는데 이들 다 속았다. 네, 근데 저는 이들이 속지 않았다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과학, 픽션, 소설, 판타지 소설로 1980년부터 왔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존 컴퓨터는 이제 바이너리, 이진법을 쓰는 비트를 쓰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쓰죠. 그래서 0 또는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큐비트가 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양자 컴퓨터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성능이 측정되는데 첫 번째는 큐비트 숫자, 두 번째는 quality of error rates라고 해가지고 에러율, 즉 품질. 에러율의 반대말은 정확도죠, fidelity. 그래서 이 큐비트의 숫자 또는 큐비트의 품질로 양자 컴퓨터를 측정할 수 있다, 성능을. 근데 아이온큐는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구글 클라우드에 11큐비트 컴퓨터를 올려놓고 쓰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32큐비트 시스템을 배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회사에서는 이거를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 전문가 중에 한 명은 사용할 만한,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 최소한 1000에서 1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가장 큰 뭐 아이온큐, 구글, IBM, 허니웰 등등 수많은 경쟁사들이 만든 거는 마치
1940년대에 진공청소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네, 요 리포트를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읽었는데 제가 코멘트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 니네 너무 초등학교 수준으로 공매도 리포트 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무슨 말인지 좀 알겠네요. 뭐 리딩 퀀텀 엑스퍼트라고 하면은 그러면 김정삼 교수님이랑 크리스 먼로 교수님은 뭐 빙다리 핫바지입니까? 그건 좀 웃기네요. 그 두 분 다 대통령의 자문입니다. 양자 분야의 자문인데 뭐 어떤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거는 뭐 지금 양자 컴퓨터 수준을 1940년도 진공청소기 수준으로 본다는 거는 좀 너무 오바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은 2000년도에 이제 로스 알라모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7큐비트 시스템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었는데 22년 동안 22년이 흘렀는데 아이온큐는 거기에 몇 개밖에 큐비트를 더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큐비트는 물리적 큐비트를 칭하는 거일 거고요. 아이온큐의 큐비트는 이제 알고리즘 큐비트죠. 알고리즘을 실행을 했을 때 신뢰도가 높은 쓸만한 큐비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매도 치는 기관에서 이해도가 좀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2000년도에 MIT가 7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뭐 리뷰했던 신문 기사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저같이 아이온큐 뭐 양자 컴퓨터 분야를 이제 제가 한 7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제가 봐도 좀 근거가 약합니다. 뭐 논문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리딩 엑스퍼트 그 선도하는 전문가가 누군지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 김정선 교수님은 APS 이제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물리학회에서 펠로우로 추대를 받았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1%도 못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그런 분을 사기꾼 뭐 기술력이 없다라고 칭하려면 과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건지. 그리고 아이온큐의 이사진 중에는 데이빗 와일랜드라고 해서 물리학 쪽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기술진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이 이온을 그 전자기장 위에다가 고립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레이저로 조종을 한다. 근데 이 이온 트랩은 1950년대에 발명된 가장 오래된 기술 중에 하나이다. 뭐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는 소리입니다. 이건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한번 읽어보죠. 2019. 네, 근데 오래된 기술, 1950년대에 발견된 기술인데 이제 아이온큐는 2019년도에 이 기술을 가져와서 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긴 한데 이제 아이온큐는 이 기술을 혁신적으로 진보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또 나오네. Leading Scientist in the Field라고 돼 있는데 뭐 이 분야에 뛰어난 과학자가 말하기로는 이 지금 아이온큐에 대한 이런 하이프, 열광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아이온큐 스펙 우회 상장은 너무 멀리 갔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아, 도대체 이게 누구냐고요. 리딩 사이언티스트가 누군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그 물리학회 그쪽도 사회가 좁기 때문에 말하면 다 알 거예요, 서로. 네, 뭐 테슬라 옛날 공매도 리포트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걸 더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제 소개는 쭉 한번 조금 더 짧게 해서 보도록 하죠. 저도 좀 이따 자야 되니까. 아,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보면은 이제 이 두 교수님들 아이온큐의 파운더인 크리스 먼로 교수님의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죠. 어, 그리고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10의 300승의 변수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말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어, 실행을 하려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 숫자보다도 더 많은 변수들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이제 양자 컴퓨터는 개발될 수 없다라는 뭐 근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의
스펙트럼 아티클에 의하면 나는 이러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절대로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My answer is simple, no, never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학계의 주장 중에 하나니까 뭐 존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나오네요. One prominent scientist in the field after another. 또 다른 해당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는 아이언큐의 이전 직원들을 인터뷰를 우리가 했었는데 이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쉬운 이런 원리적인 단계에서도 실행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양자적인 디코헤런스가 이제 큐비트가 쓸만한 그 시간을 잃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큐비트를 오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가 쓰일 수 있다는 이론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리고 또 뭐 또 여기 얘기가 나오네요. 예일과 이스라엘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디코헤런스라는 이제 큐비트가 쓸만한 그 정보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를 뭐 수십 년 동안 10년 이상 공부를 해왔는데 그도 처음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아주 열정적이고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흥분했었는데 이 디코헤런스라는 문제점이 이제 양자 컴퓨터의 신기루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누가 옳은지는 나중에 지나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 우리는 크게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주장에 놀랐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들은 어린아이들의 그런 일러스트북 있잖아요. 그림책 버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스펙 회사에 대해.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이런 슬라이드가 매우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하네요. 근데 뭐 딱히 저는 뭐 여러 회사 사업 설명회 뭐 이런 걸 봤는데 뭐 이게 굳이 그렇게 깎아내릴 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약간 억지로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이온큐의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너무 허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슬라이드들을 봤을 때 이제 위에는 큰 주장을 해놓고 아래 이제 작게 그것을 반박하는 주석을 달아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자 설명회는 제가 여러 번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잘 공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온큐의 뭐 투자자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 허접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일례로 한 슬라이드에서는 아이온큐의 양자 머신, 양자 기계가 이제 렉 사이즈 머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들어가는 그 렉에 철제 렉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내년에 줄일 거다라고 했는데 주석에서는 이거는 그저 설명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아직 설계되지 않았다. 뭐,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뭐 당연히 목표니까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아직 나오지 않은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신 거지 아직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주석으로 트집을 잡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가 나왔네요. 이제 아이온큐를 설립한 두 명의 교수님들, 이제 크리스 먼로 교수님과 김정선 교수님은 각각 수석과학자와 CTO를 맡고 있다. 근데 이제 아이온큐를 퇴사한 직원들에 의하면 그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아이온큐에.
S&T figurehead CEO based in.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아마 CEO는 시애틀에 있다라는 얘기 같네요. 그래서 이 figurehead가 약간 바지 사장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바지 사장인 CEO 피터 챕맨은 시애틀에 근거지를 잡고 있고 양자 컴퓨팅에 알지 못한다. 그래서 먼로 교수님 또는 김정선 교수님 모두 아직 풀타임으로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사를 돌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깝깝하네요, 진짜. 김정선 교수님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게 잠시 휴직 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3년에 풀타임을 유지를 하지만 강의를 뭐 한 개인가 두 개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어요. 듀크 대학교에서. 그리고 CEO 다 아시죠? 이분 16살 때 민스키 박사님 밑에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즉 AI 아버지라는 분 밑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나이 때부터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술력과 경영 능력 모두 갖춘 탁월한 CEO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하셨던 이제 인터뷰들을 제가 여러 개를 듣고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상당히 자신감도 있으시고 기술에 대해서도 해박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리게티 CEO보다 이분이 더 인터뷰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더욱더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이언큐가 내놨던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뭐 쓰레기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나.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발표를 할 때 긴장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질문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말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네요. 요건 좀 너무 억지네요. 왜 미국 사람들이 이 리포트를 보고 초등학교 학생이 썼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긴장은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자기도 기술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도 완벽히 모를 수 있잖아요. 뭐 숙달된 프리젠터가 아닌데 기술자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사장님, 피터 챕맨 사장님은 이제 주가를 펌프하다, 끌어올리는 역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TV쇼에 나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만 관심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누구나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아이온큐 싫어하는 기업임, 내가 이 기업에 대해 공매도 치고 싶다고 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사장님이 했던 말 중에 딴지를 걸었는데 사람들이 아이온큐는 마치 인텔 초기에 주식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딴지를 걸었고요. 근데 사장님 생각에는 우리는 인텔보다는 엔비디아에 가깝다. 뭐 이게 문제될 게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회사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뭐 그런 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볼게요. 그래서 뭐 이전에 아이온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챕맨 사장님을 이제 지속적으로 뭐 정치질을 한다라는 얘기는 디셈블러 하면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한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이나 하고 다 굴하다. 피터 챕맨은 거짓말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이거는 사장님 뜻에 맞지 않아서 나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CEO 그리고 핵심 경영진들 외에도 몇몇 중요한 임직원들의 시작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 아이온큐가 2명의 중요한 중역들을 채용을 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부사장이 구글의 양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팀의 리더였죠. 그 데이브 베이컨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사람 뭐 이거는 제가 미주부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구글의 이제 양자 컴퓨팅 리더가 아이온큐 와서 1년 동안 일을 했다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구글과 아이온큐 간에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고 있네요. 전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글의 아이온큐 구글이라는 대기업의 양자 컴퓨팅 사업부 리더가 아이온큐라는 이제 그때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작은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에 와서 일을 하다 갔었다. 근데 왜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1년 전 작년에 이미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왜 떠났는지 알 수 없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네요.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구글이 아이온큐에 핵심 인재를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걸 보면서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를 하네요. 뭐 아이온큐를 퇴사한 직원들은 이제 두 설립자들이 자신들의 명성을 거짓말과 사기로 피해를 입혔다. 근데 증거가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인정은 하네요. 먼로 교수님은 아주 저명한 학자이지만 의심이 갈 만한 주장을 해왔고 긴 시간 동안 이런 하이프가 이제 열광을 뜻하는데 열광을 유도해 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자신의 업적에 대해 과장을 했고 부풀려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은 이미 50에서 100큐비트의 이온 트랩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뭐 이건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광학 스위치인가? 그걸로 이제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진 칩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2016년에 시연을 했어요. 이건 이제 네이처지에도 실렸고 피어 리뷰, 이제 동료 과학자들의 검토도 마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아직 11큐비트에 수년 동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개발 중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11큐비트에서 32큐비트 왔고 2024년에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거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11큐비트를 상용화 시켰는데 앞으로 올라가겠다는 로드맵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미래를 안 보고 현재만 보고 까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2021년에는 22 알고리즘 큐비트 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20이고 지금 보시면은 24년, 25년은 돼야 이제 큰 확장성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그래서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과대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지에도 올라갔고 동료 과학자들의 검토도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억지로 보여지고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지속적으로 당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32큐비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2큐비트를 아마 골드만삭스와 피델리티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 10월에 CEO는 최근에 가장 큰 발전을 너무나 과장했다라고 하네요. 뭐 너무 아주 흥분이 됐다. 뭐 아주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다른 회사 사장님들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게 왜 공매도의 근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32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이 사장님이 이들이 말하는 과장된 표현을 하는 날에 발표를 했고 양자 볼륨은 400만 이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과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뭐 근거는 없습니다. 뭐가 과장됐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이들이 했던 주장이 너무 과장됐다. 근데 우리는 근거를 이렇게 준다라는 근거는 없고 다 근거들을 보면은 뭐 아이온큐에서 이랬던 사람이 이랬다. 뭐 우리가 아는 익명의 뛰어난 과학자는 이랬다라고 하는데 뭐 근거가 너무 없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여러 회사들 공매도 리포트를 봤어요. 뭐 니콜라도 봤고 블룸에너지도 봤고 근데 수준이 이것보다는 높았습니다. 뭐 정확히 뭐가 문제고 이제 논문 정도 수준이 나와서 제가 못 알아볼 정도의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 한글이면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읽고 있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인 주주들의 주식 털기를 위해서 이제 듣보잡 공매도 회사가 뭐 누군가의 수주를 받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32큐비트 양자 시스템은 아직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아이온큐의 광고에 의하면 이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32큐비트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이제 수수료로 팔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업 설명회에 보면은 32큐비트 시스템에 대해 아직 가용하지 않고 절대로 가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를 네, 가져와서 사실인 것처럼 써놨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오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2큐비트는 쓰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2020년에 이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찍었던 프로파일 사진에 있는 양자 컴퓨터의 사이즈는 터무니없다. 근데 뭐 2020년 수준은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있는데 2016년 자 여기 있네요. 2016년에는 이제 큰 연구실을 다 차지하는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테이블탑이라고 하는데 책상만 하다라는 얘기죠. 뭐 이거 맞지 않습니까? 2020년 테이블탑. 아, 이거는 퀀텀 코어고요. 이제 완전한 양자 장치 전체는 사이즈가 이 정도다. 2020년 책상 사이즈. 책상 사이즈 맞네요. 이거는 회사 측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회사 사이즈 맞죠? 네. 그리고 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양자 시스템 옆에 걸려있는 스크류 드라이버, 뭐 이거는 꽂아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크류 드라이버 많이 걸려있다고, 뭐 이걸 가지고 태클을 또 걸었네요. 진짜 수준이 유치해 보입니다. 뭐 정확한 근거가 너무 부족해 보이네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빠른 소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21년에는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이 사이즈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퀀텀 코어의 사이즈는 미니 패키지 라고 한다고 하고요. 어디 보죠. 지속적으로 사이즈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왜 말이 안 되는지, 실제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이거랑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사업 설명회에 나왔던 거와 맞지 않는 그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쓸모없는 장난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10년이나 더 남았다. 근데 테스트한 결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 백구 쪽에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현재 수준은 1960년대에 실리콘으로 도배된 큰 덩어리일 뿐이다. 3년 동안 에러율에 대한 진보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에러율도 여러 가지 에러율이 있습니다. 총 3가지 에러율이 있는데 그 중에 스팸, State Preparation and Measurement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초기화를 할 때랑 측정을 했을 때 이 2가지 에러율을 99.96% 충실도까지 올렸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뭐 비전문가인 제가 반박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이 리포트가 수준이 낮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 비중이 큽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만 해도 9%, 10%대였는데 지금 뭐 17%, 2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순매수 상위에도 올라오니까 이제 단타하실 분들이나 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개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요. 뭐 저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2030년까지 들고 있을 거니까 본인이 들고 싶으시면 들고 있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아니어도 되는 거고 뭐 쉽지 않습니다. 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파실 분들은 파셔도 좋습니다. 뭐 저는 안 팔 거고요. 자, 뭐 어디를 봐도 논문을 인용하거나 실제 테스팅을 한 결과가 없습니다. 아까 110쪽 얘기를 하셨죠. 여기 또 얘기가 나오네요.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뛰어난 물리학자는 이런 로지컬 큐비트, 이제 아이온큐가 주장했던 로지컬 큐비트죠. 물리적 큐비트는 이제 로지컬 큐비트의 오류 수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한쪽 측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가 뭐 과장을 했다, 뭐 오류를 과장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던 공부했던 자료에 의하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이온큐의 컴퓨터를 아마존 웹 서비스로 이제 한 명의 이제 양자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1 플러스 1을 1000번 실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0번의 계산을 이제 5번, 뭐 2500번 정도 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뭐 답이 원하는 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2 더하기 3 같은 5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뭐 답을 얻는 데는 30분에서 60분, 뭐 어떨 때는 하루 걸리기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5번의 실험을 했었다. 근데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거는 59%에서 7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뭐 이건 제가 안 해봤으니까 알 수 없는데 뭐 오늘 나왔기 때문에 언제 대응 리포트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1 더하기 1을 했을 때 정확한 값은 59에서 70%밖에 나오지 않았다. 요거는 뭐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2 더하기 3을 넣었을 때는 정확한 값이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뭐 아직 상용화가 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켜져 있는 시간 동안 53%만이 실제로 양자 컴퓨터 연산을 하는데 쓰였고, 나머지 47%는 이제 뭐 조정을 하거나 뭐 시험을 하거나 하는데 사용이 됐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온큐에서 뭐 일했던 사람들은 퇴사를 하고 나서 지금의 프로젝트는 뭐 손으로 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수만 명, 아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수만 개의 부품을 가진 그런 복잡하고 정교한 장치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 먼로 교수님은 이제 18개월이 걸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실제 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18개월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봤습니다. 뭐 아주 느리다, 초전도체 방식에 비해서 1000배 정도 느리다, 뭐 이 얘기는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뭐 단백질의 구조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에는 3년 이상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광학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칩들을 연결해서 확장성을 이제 뭐 수만 큐비트를 구현하겠다라는 기술은 아이온큐의 꿈일 뿐이다. 근데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시연을 하신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와 함께 일을 했었던 원 큐비트라는 회사의 상위 리더십이 뭐라고 했냐, 프로젝트를 한 2.5년에서 3년 같이 했는데 이 아이온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뭐 2년에 한 번, 뭐 몇 번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양자 컴퓨터는 진짜가 아니고 너무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온큐의 실제 우려율은 뭐 30% 정도였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주장한 2%보다 훨씬 높았었다라고 이제 아이온큐의 파트너인 큐시웨어, 이제 양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의 두 경영진은 얘기를 했었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네요. 아이온큐의 현재 기술력이 너무 떨어진다. 뭐 교수님들은 근무도 안 하고 있고, 뭐 사장님은 나와서 뭐 잘 될 거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뭐 이 부분은 좀 봐볼 만한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성장과 예약 매출을 불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예약 매출을 5 밀리언으로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16.7인가
3배 이상으로 마무리를 했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없네요. 아니, 반박을 했으면 증거를 달아놔야 되는데 그냥 이들이 주장한 바가 있으면 뒤에 증거를 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엑센추어, GE, 구글, 아마존, 소프트뱅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대단한 고객들의 명단을 홍보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적었다. 아직 초기 단계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다 저는 감수를 하고 투자를 했던 거라서 뭐 놀랄 일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1년 그리고 3분기에 당사의 매출은 2개에서 3개의 고객들에서 온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CEO는 이제 수천 고객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아직 매출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고 뭐 이 부분이 불안하신 분들은 손절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매출이 안 난다는 거. 올해 작년 매출의 5배가 나올 거고, 이제 2024년부터인가 이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 시설에서 양자 컴퓨터를 팔아서 1200억이 넘는 매출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감당하실 수 있는 부분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원금 100% 손실을 각오하고 넣은 거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하시면은 안 되겠죠. 저는 이 주식 투자금이 전체 자산의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공격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매출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70%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그리고 듀크 대학교, 이제 두 설립자들의 대학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매출은 불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뭐 초반이니까 연구소에서 나온 매출이 이제 보조금 이런 게 전부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올해 1분기 매출부터 시작해서 1분기 매출이 이제 5월 26일인가요? 그때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를 보면은 뭐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26일에는 주주총회고 5월 17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5월 17일에 이제 그게 나오네요. 매출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매출이 적고 몇 개 안 되는 고객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이 예약 매출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15밀리언의 예약 매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월까지는 이제 5밀리언으로 예측을 했다가 이거를 3배로 올렸다, 15밀리언으로 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이 스펙 상장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발표를 했을까라고 의구심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약 매출이 3배로 올라간 거는 이제 단순히 사기였다. 그리고 관계자들끼리 매출 불리기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기가 맞아 떨어진 점이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고 있네요. 근데 뭐 구체적인 증거는 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발생하는 게 너무 적고 발생하는 것조차도 뭐 내부자들끼리 불린 거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네요. 그래서 아이온큐의 CEO가 고객들에게 계약을 맺기 위해서 결국 그들에게 돈을 줬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G와의 계약에서 그걸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양측 얘기를 다 들어봐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뭐, 뭐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 금색으로 칠해진 QPU 칩, 퀀텀 프로세싱 유닛, 이게 QPU죠. 이게 이제 시크릿 소스다. 이제 시크릿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음, 쉽, 그래서 아이온큐 CEO는 이 골드가 도금된 칩이 우리 양자 컴퓨터 핵심이고 쉽게 제조될 수 있다. 그리고 수율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줬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온큐는 이 칩을 사실 제3자에게서 샌디아라는 회사에게서 소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 정부 그리고 허니웰이 관리하고 있는 연구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니웰은 아이온큐의 네, 주요 경쟁사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AMD가 자기들이 최고의 CPU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CPU는 인텔에게 사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온큐와 허니웰이 이제 서로 경쟁사이기 때문에 뭐 경쟁사한테 사온 칩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에서 퇴사한 3명의 직원들이 이제 아이온큐가 실제로 자신들의 이제 이온 트랩을 만들지 않고 샌디아라는 이제 허니웰이 관리하고 있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미국 정부의 연구소에서 칩을 받아와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칩은 특별하지 않고 쉽게 복제할 수 있다. 기존 이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허니웰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허니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온큐 기술력을 의심하는 얘기가 많고요. 이제 또 이제 핵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크리스 먼로 교수님과 김정선 교수님에 의해 공동 설립이 된 아이온큐인데 그리고 이 둘의 연구가 이제 이 기술력이 회사의 근본 기술력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CEO, CFO 그리고 이 두 분 빼고는 C레벨 이제 가장 높은 임원급들이 리스트 되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들의 경영진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이 두 설립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아직 회사가 100명에서 이제 200명으로 커가는 중이고 핵심 경영진은 이 넷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작은 소규모 경영진에도 불구하고 김정선 교수님과 크리스 먼로 교수님은 또 다른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제 뭐 투잡이랑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회사 경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정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듀크 대학교에서 양해를 구해서 강의를 좀 줄이고 아이온큐 경영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들었던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미 반박의 답을 알고 있는 거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선 교수님이 듀크 대학교에서 아직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선 교수님은 가끔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먼로 교수님은 뭐 현장에 없을 때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먼로 교수님이 이제 이 전체 기업의 메인 가이,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가끔 회사에 들어오고 아마 제일 적게 연루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쭉 더 볼게요. 그래서 뭐 이제 CEO, 피터 챕맨 사장님 얘기가 나오는데 뭐 메릴랜드에는 이제 메릴랜드가 이제 본사가 있는 곳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타나고 시애틀에 살고 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시애틀에 임직원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 시애틀에다가 이제 양자 컴퓨터 제조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경영자로서 시애틀에 가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요거는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피터 챕맨은 양자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백그라운드, 그 학력이나 이런 뭐라 그러죠? 그 커리어를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MIT에서 뭘 했다, 뭐 학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보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항상 피터 챕맨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나오는 얘기가 있죠. 어렸을 때 16살에 MIT의 AI 랩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AI의 아버지인 민스키 박사 밑에서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MIT에 있었는지 아니면 졸업을 했는지조차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챕맨 사장님은 16살에 MIT에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링크드인에 했다. 네, 요거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똑똑한 천재성을 갖춘 사람으로 스스로를 과장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뭐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MIT를 학력란에 넣은 것은 사고일 리가 없다, 실수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챕맨 사장님은 다양한 학위를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그리고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받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경영진 프로파일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IT AI 랩에서 실제로 일을 시작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네포티즘 이게 사기였나요? 제가 의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죠. 구글 번역 가서 보면은 친척 편중?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 잘못된 얘기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챕맨이라는 사람이 대학 학위가 있는지조차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그 레주메에 있는 다른 학력은 정말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근데 이거는 회사 측에서 이제 반박 자료를 내놓으면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분의 학력이 거짓이면은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삼성, 현대가 투자를 했는데 사장님의 학력 조회도 안 했을까요, 과연? 이 부분은 이제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끝났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전 좀 더 저를 충격에 몰아넣을 리포트를 기대를 했는데, 자, 오늘 봤던 공매도, 뭐 제가 다시 이거 스트리밍 했던 거는 영상으로 올릴 텐데 다시 보시죠. 그래서 내용이 뭐냐, 아이온큐에 이제 두 명의 학자들, 이제 공동 설립자이신 두 명이 이제 기술력의 근간인데, 이 둘은 본사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풀타임 잡을 이제 교수로서 각자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알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폄하하고 있고요. 그 아이온큐 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이제 전문가를 데리고 실행을 해봤는데 1+1조차도 뭐 이런 간단한 연산조차도 지금 오류율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매출이 너무 적고 그 나오는 매출조차도 이제 관련된 사람들끼리 매출을 돌려서 불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주장이 사기다. 그리고 CEO는 MIT에서 학력을 받은 적이 없다. 네, 사실 요 오류율 부분이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데, 뭐 이거 말고는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아이온큐 기술 개발이 초기인 것도 알고 있고 매출이 적은 것도 알고 있고 지금 1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200명으로 커지고 있고, 이제 교수님들이 실제로 교수로 근무를 하면서도 이제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네, 회사 측의 양해를 받은 것을 이제 반박 논리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시애틀에 가 있는 거는 아마 올해 완료될 제조시설 준비를 위해서 이제 CEO로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메릴랜드보다는
경영자, 이제 중요한 결정, 뭐 예산 이런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애틀에 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리포트 쭉 한 1시간 정도 봤는데 그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돌렸을 때 오류율이 높다 이 부분 말고는 딱히 뭐 제가 몰랐던 사실도 아니고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공매도 리포트 수준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일단은 아이온큐가 반박 재료를 내겠죠. 이제 아무리 회사가 작아도 이거는 이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떻게 보도 반박 자료를 내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판단은 스스로 하시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정보만 제공해 드리고 저는 이제 9월 말에 아이온큐 매수를 시작하고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현재 15,000주 정도를 보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